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제격, 편제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정관격과 편관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우리가 왜 격을 알고 용신을 잡아야 하느냐, 어떤 그 상담자가 내 사주의 격이 뭐냐, 용신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진 않잖느냐. 근데 왜 우리는 격과 용신을 잡아서 더 머리를 아프게 하느냐. 그러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걸 제가 격과 용신을 기초를 공부하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간명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물론 음양오행의 배합관계라든가 그러한 위치관계 이런 걸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격을 잡고 용신을 잡습니다. 그 격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격에 해당하는 것이 10가지가 있고, 소위 말하는 특수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 72종에 이른다. 그러나 사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격이 한 8, 90%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격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육친의 명칭으로서 격의 명칭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담자가 왔을 때 그런 격을 잡게 되는데요. 만일에 그 사주의 격이 정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성정이 바르다. 매사에 정직하고 거짓됨이 없다. 또한 가정에서도 모범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직장에서도 정당한 자신의 그 일과 대인관계에 그러한 어떤 그 정관성의 성품을 보이게 된다. 정관은 준법 정신이 강하다. 뭐 이러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제일 먼저 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주의 신강신약에 따라서 그 성정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격을 말씀드릴 때에는 가능한 한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신을 잡게 되면은 그분은 용신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용신의 의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격과 용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정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이상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이사의 방향, 숫자, 색깔, 음식의 맛, 또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어떤 그 색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용신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개 그 용신에 입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상담 의뢰자는 우선 마음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주를 통변해 나가고 그들의 궁금증에 이제 주안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면 굉장히 나름대로 복식적인 그런 판단에 의한 간명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격구용신을 끝내고 나서 제가 실전 강의를 할 때에 그 실전 사주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 나갈 겁니다. 제가 사주의 예를 그 격국에 따른 사주의 예를 드는데요. 그 사주를 우리가 통변할 때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합니다. 이 격구용신에서는 다소 학문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고요. 이제 그 사주풀이의 모든 것은 실전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강의를 그냥 차분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격과 용신을 잡는 이유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사주를 우리가 통변해 나갈 때 밑바탕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우리가 하나의 기술이고요.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 신뢰감을 주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필요한 건데요. 저는 그 신뢰감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격과 용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편입니다. 자, 오늘 정제격과 편제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제나 편제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그 육친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정제 성향은요, 월급 생활에 맞습니다. 정제 성향을 띤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 제가 봤을 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고요. 아마 편제 성향이 그러한 어떤 사업성과 맞지 않겠나 하는 건데요. 여기 제가 정제격에 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 또는 요점을 적어봤는데요. 이 정제격은 분수에 맞는 직업을 갖고 그 분수에 맞게 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편법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정합니다. 단정하니까 재물을 취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납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이라면은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집이 없습니다. 또한 정직해요. 그러니까 뭐 사기를 친다든지 남의 약점을 잡아서 공갈을 한다든지 또는 밀수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또는 어떤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주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투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에 제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죄를 취함에 있어서 우선 편제와는 달리 어떤 뭐 준법 그런 법을 지키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재물에 대해서도 그리 갈취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이 정제격의 구성은 일간대 월자암장간을 살펴서 정제가 천간으로 투출됐을 때 정제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제격은 편제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일간이 신앙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용신을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관이나 재성이나 식상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거나 제압하려면 일주가 강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제격이나 편제격은 일간이 신왕해야 한다, 신강해야 한다. 그런 걸 전제로 해야 제 격이 살아납니다. 가장 정제격에서 바람직한 게 신왕하면서 재도 왕한 것이죠. 이러한 사주를 가진 분들은 일단 제복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제복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운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사주의 그 명조가 재를 잘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 하더라도 운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그 재는 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하면은 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왕 제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신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건파처라는 수거가 있어요. 여기서 부는 남편이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일간입니다. 일간. 그럼 일간이 건강해요. 나름대로 운에서 인수나 비경겁이 대운에서만이라도 받쳐주면은 강해질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일간은 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두려워해요. 재를 갖다가 두려워한다. 그것은 이때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이 재가 관살이죠. 이 관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뭐 신체 건강하고 뭐 내가 웬만한 정제는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신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도
왕하면 살을 갖다가 잘 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제 하나 정도라면은 감당이 되는데 이 살을 생해줌으로 인해서 극을 받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은 이 처와 아내와 관은 살은 남자에게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남편이 이 아내를 갖다가 막 큰 소리도 치고 또한 아내를 갖다가 꾸짖듯이 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은요, 나중에는 이 아내와 자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일간을 극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 남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 아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건파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운 등에서 인수나 비경겁으로 인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데 재생살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곤란해지는 그러한 경우를 부건파처라고 합니다. 제다신약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일간은 신약한데 죄가 많아요. 그러면은 죄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다신약에도 어느 정도의 강약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종언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종제격, 죄를 따라가는 아주 약한 그러한 사주가 아닐 때에 이 제다신약은 결혼을 해도 악체를 만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곤궁에 처하게 됩니다. 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죄에 대한 어떤 궁핍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다신약인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부옥빈인이다. 다시 말하면 부잣집의 하인 같은, 옛날이면은 권세 있는 집안에 종이 있었죠. 그래서 부가 빈인이다, 그런 말을 써요. 부잣집의 빈인,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가 빈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돈이 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그 가난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겁쟁제란 말이 있는데, 이 군겁할 때 군은 무리군자고 겁은 겁제, 비견 또는 겁제를 말합니다. 만약에 비견이 된다면 군비쟁제가 되겠죠. 그런데 비견보다는 겁제가 죄를 강탈하는 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비견겁이 많으면 남자나 여자나 죄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견겁은 한 100개가 되는데 제가 홀로 있다면
그 겁제 비견들로부터 극을 받아요. 극을 받아서 그 재성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성이 파괴되면 유리걸식 떠돌면서 밥을 빌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겁쟁제가 되는 사주는 오히려 그 재의 파괴로 인해서 수명 또한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아주 약하다고 한다면 일간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종재격이 되면 됩니다. 종재격이 되면은 그 재가 용신이고 그 재를 따라서 내 할도리를 다 하면 됩니다. 남자 같으면은 처에게 아내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대를 따르겠다. 그대의 뜻이라면 내 인생을 모두 아내에게 바치겠다 하는 식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에 식신생재가 있고 상관생재가 있습니다. 이 식신생재와 상관생재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식신생재일 때는 그 재를 생하는, 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순수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자기의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식신생재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는 없습니다. 재물 역시 깨끗한 재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생성되는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생재라고 할 때에는 좀 상관은 거칠어요. 그래서 이 상관생재가 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뭐 밀수도 할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투기도 할 수 있고 남의 것을 갖다가 법망을 피해가면서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생재가 거칠지만 재를 형성하는 데에는 이 식신생재보다 훨씬 큰 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재를 만들었더라도 기복이 좀 심하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쪽의 편재격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편재격의 성향이 재물취득에 적극적이고 의기심은 강합니다. 또 투기성도 강하고 그 결과의 등락도 심하다. 일간대 암장을 견주어서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투출이 된 경우고 편제격 역시 정제격과 마찬가지로 신앙제왕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궁겁쟁제 굉장히 좀 정제격에서의 궁겁쟁제보다 스케일이 크고 요즘 사회에 그런 어떤 기업 사냥을 하는,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을 괴롭히는 것보다도 기업을 뭐 강제로 빼앗는다든지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어떤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격에서 군겁증제보다 더 부피가 커요. 또 이 편제격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재생살 작용입니다. 재는 본능적으로 칠살을 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신강하지 않고는 재와 살을 동시에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생살 때문에 돈이 형성되는 만큼 살도 강해지기 때문에 여간 신강하지 않고는 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격을 통해서 배울 건데 시상편제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주에 특히 시청 간에 편제 하나를 놓고 있는데요. 이 시상편제격은 일확천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살아가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온 특수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정제격과 편제격에 대한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렸는데, 하여튼 이 정제와 편제는 신왕해야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일주가 왕하고 재성이 약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 정도에 따라서 뭐 군겁증제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식상이 있어서 일간과 재 사이에 통관 역할을 좀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제와 편제를 같이 다룬 이유는 이 제격에 있어서는 혼잡됨을 꺼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왕하다면 정제 편제가 뒤섞여 있어도 다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려서 정제격과 편제격의 대략적인 성격, 특성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는 실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